안녕하세요. 잡다한 대학생활의 영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떻게든 알바비를 좀 덜 주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비를 덜 주려고 하는 사장님들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 2018년도에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서 알바를 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2018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적게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런 노파심의 언급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면접 볼 당시에 우리 업체에서는 사실 알바 공고는 최저시급이라고 올렸으나 업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정으로 호소하는 거지. 업체 사정이 어려우니까 너가 좀 봐줘라, 7,000원만 줄게, 뭐 6,500원만 줄게 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계약서상에 6,5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최저시급보다 더 낮게 계약을 하면은 이 순수한 우리 알바생 친구들은 그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으니까 이 계약서가 이 최저시급이라는 법보다 더 우선되는 거인 줄 알고, 나는 최저시급보다 더 못 받는 게 내가 계약을 했고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알바를 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법적인 내용의 계약은 그 내용이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배를 죽여달라고 어떤 애한테 1,000만원을 줬어. 계약서도 썼어. 그럼 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하고 1,000만원만 먹고 도망갔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신고해도 이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이제 6,5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최저시급보다 더 낮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이라는 법에 위촉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의 내용이 무효가 되고,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그 차액만큼을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만약에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이면 이거는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바비를 덜 주려는 사장님들의 꼼수, 첫 번째는 최저시급이었는데, 이 최저시급을 2018년도 21세기에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나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휴수당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휴수당은 약정된 근무 일수를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건데, 유급휴일이 뭐냐면 하루를 쉬어도 쉬는 날에도 하루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준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은 우리 가게 형평상 주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소리를 이렇게 써놓는 경우나, 아니면 구두로 면접 때 우리 업체에서는 주휴수당은 좀 힘들다, 아니면 아예 주휴수당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언급되지 않고 뭐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내가 동의를 했어도 이 계약 자체,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이 계약서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나중에 다 받아낼 수도 있고, 사실 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긴 한데, 면접 볼 때 주휴수당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뽑아요. 그리고 또 딜레마야 이게. 주휴수당을 주냐고 물어보면 안 뽑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법에서 규정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권리를 좀 알바생들이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특히나 좀 더 고도의 수법을 써서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일하는 경우에도 단 하루를 일해도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그 항목이 채워지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만연해 있는 방법으로 주 이틀, 그러니까 주말 이틀 정도, 주말 이틀이 제일 많겠죠? 주말 이틀 알바를 구하는데 하루에 7시간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틀에 7시간이니까 14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간 고도의 머리를 쓰신 그 사장님들은 알바생들을 이제 주 이틀 7시간씩 해가지고 14시간, 그러니까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도록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까지는 위법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쓰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 자체는 뭐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써놓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준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정작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는 너 14시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말 쓰레기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일을 안 가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틀 뽑는데 7시간씩 일 시키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그 기저에 깔린 그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알바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 입장으로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알바도 충분히 많은데 굳이 거기서 주휴수당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는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급여의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을 하더라도 오늘 야 추석이라 20% 버닝 이벤트 하는데, 그러면 애들 막 그냥 컴퓨터만 두들기고 그냥 애들 막 연랩하고 하는데 그 20% 체감이 확실히 들잖아요. 이 돈이라는 거지 자체가 알바비 100만원을 120만원 받을 수 있는 건데 20만원을 사장님한테 뜯기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 주휴수당만 안 받아도. 제발 줄 건 주고 일 시킵시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퇴직금입니다. 알바생이 무슨 퇴직금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알바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알바를 지속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는데, 마지막 달 3달,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 3달 동안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서 1년이면 그 3달분의 평균치, 1년 1개월이면 3달분의 평균치의 1.1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찌됐건 1년 이상 알바를 지속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나 최저시급이나 지금까지 못 받았던 알바들은 3년 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신고하셔서 받아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바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신고를 해서 받았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빡하고 얘기하지 못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알바생이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또는 휴일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수당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이상 일하는 시간부터 최저시급 1.5배를 곱하여 더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 사업장에 아르바이트가 5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간수당을 전혀 모르거나 하물며 주휴수당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알바생이 5명 이상인가, 그 5명 안에는 사장님이 포함되지 않고 사장님 직계가족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고,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아르바이트생 수를 살펴보고 그곳이 5명 이상이라면 야간수당 또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